오케이, 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요, 신속하게 서울 동북권 도시재생사업 중에 핵심지 바로 창동역이죠.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굴나게 하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곳이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주변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신속하게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하셨을 거예요. 노원역 주변 아파트 투자하실 분들 이미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늦지 않았다. 아직은 개발 사업 초기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투기 자본, 종잣돈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창동역 중심으로 한 복합환승센터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GTX,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홍릉 일대. 홍릉 하면 뭡니까? 바이오 클러스터죠. 바이오,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동역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시드큐브 창동, 그 다음에 창동 서울 아레나, 그 다음에 로봇과학관, 뭐 서울 미술관, 사진미술관이죠. 그 다음에 뭐 창동 아우르네라는 이런 문화시설도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번 신속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속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임민아 기자가요, 여기 1번 보시면 1번이 붙었으니까 2번 기사도 있겠죠. 뭐 아주 시간과 정성과 품을 들여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동북부, 그러니까 노원, 창동 이 주변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못 살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일자리도 없고 낙후되고 서민들만 살고 있고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현재 서울 아파트 중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노원이죠. 노원. 그 다음에 창동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뜨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창동역 주변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아마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거의 자족 기능이 낮았던 지역이죠. 그러나 GTX라는 급행철도가 완공이 되면 수도권의 가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창동역 복합환승센터가 생기게 되면 업무, 상업 문화시설이 대규모로 조성이 되고 동북부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을 할 것이다. 이미 조감도는 다 나와있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환승 정류장, 환승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교통 편의성을 증진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수십 년간 베드타운으로만 여겨지던 서울 동북권 지역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자, 이 기사는요 11월 2일 기사고요. 현재 우리 박원순, 우리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서울 4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죠. 4개 대형 국책 개발이 뭡니까?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개발이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동신 경제중심지 개발이죠. 그래서 창동역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성추행,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업이 주춤했거든요. 강북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12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서울시가 이 멈췄던, 주춤했던 사업을 재개했다. 뭐 이런 소식인 것이죠. 자, 서울시에 따르면 창동, 상계 지역을 주축으로 한 광역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비상을 준비 중이다.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착수를 하겠다 이 말이죠. 서울 동북권은 주거 인구 규모와 비교해서 경제 기반하고 생활 문화 인프라 부족했죠. 매우 부족했죠. 더럽죠. 낙후됐죠. 서민들이 산다는 이미지가 엄청나게 강했죠. 강남에 비해서는 일자리도 없고 베드타운이었죠. 창동 상계 지역은 교통 요지인데도 불구하고 발전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베드타운에 불과했다 이 말이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가 예정대로 건립이 되고 GTX 신호선이 완공이 되면 수도권 북부의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시드큐브 창동, 이런 문화, 수면 공원, 이런 시설, 이런 것이 드러나면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조감도, 이 위치도, 이것은 수없이 많이 봐가지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원 역세권 개발이고요. 여기가 창동 역세권 개발이고, 현재 오늘 우리가 공부해보고 있는 곳은 바로 여기죠. 여기. 그리고 GTX는 이쪽으로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지나죠. 그러니까 창동이 현재까지는 노원에 비해서 약간 딸리고는 있지만, GTX가 착수되고 공사 진행 여하에 따라서 창동 지역이 또 급부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창동역 주변은 오랜 베드타운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고 경제 기반도 상당히 노후되고 부족했죠. 이 역사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1989년대, 1960년대, 70년대 이 역사도 한번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권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서울의 외곽 베드타운 성격이 강했다. 그냥 잠자는 곳이고 일하러 가려면 강남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쌍한 곳이었죠. 그 다음에 문화, 의료 시설이 태부적이었죠. 태부적이었다. 일자리도 너무너무 부족했다.
여기 보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존나 부족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도 존나 부족하고 가장 일자리도 가장 적었다. 병원도 부족했다. 문화시설도 공연장도 졸라 부족하다. 그렇게 불쌍하던 바로 이 창동역 주변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현재 예정되어 있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이렇게 현재 건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GTX-C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지하 6층으로 개발이 되고요.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 규모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 내에 창업 오피스, 지원시설하고 판매시설, 문화시설을 구축하게 되고 광장, 소공원 이런 것들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동역은 주로 창업 이런 거에 관련해서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거라서 이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도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투자로만 고민하시고 일하러 창동역에 가시면 안 되겠죠. 나이가 나이인데. 그리고 이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내에 광장, 소공원이 들어서는데요. 이 광장, 소공원 조감도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지 내 업무 시설을 활용해서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한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직주 근접이 되겠죠. 아무래도 한번 조감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하 6층까지니까 지하에다가 업무 시설을 다 때려 박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착공해가지고 준공은 2026년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TX입니다. GTX. 자, GTX-C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죠. 현재 74.2km 구간이고 그 중에 5개가 서울시를 지나가고 있고 그 중에 창동역, GTX 창동역이 건설 예정입니다. 자, 서울시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를 GTX-C 정차역과 연계해서 환승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살펴봤지만 GTX 존나게 타고 와가지고 시간을 절약했는데 지하철로 갈아타는데 거의 뭐 1km, 2km 걸어가 버린다. 그럼 시간 낭비죠. 애쓰고 아낀 시간, 지하철 환승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수평 환승은 바로 GTX에서 하차하자마자 바로 10m 걸어가서 바로 지하철 1호선, 4호선으로 옮겨 타는 그런 구조로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 한번 공부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복합환승 부지의 광장과 소공원의 지하공간 1층, 3층을 GTX-C 대합실로 구성을 하고 지상 1층에는 환승 종류장, 그 다음에 지하 2층, 3층에는 276대 규모의 환승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 4호선과 GTX 노선 간의 환승이 편리하도록 플랫폼 간의 수직 연결 동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1번을 공부했죠. 1번. 도시재생사업 창동역 1번. 자, 2번 한번 공부해볼까요? 우리 임민아 기자님 너무너무 고마워. 자, 2번은요, 바로 창동 상계동을 동북권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바로 일자리 관련한 기사입니다. 우리 임민아 기자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한번 신속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홍릉 일대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주변에 대학교가 많으니까 대학교 연구시설, 그 다음에 졸업생들, 그 동북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일자리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인근의 대학 연구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첨단 산업의 성장 메카로 개발한다. 그 다음에 창업 문화단지인 시트큐브 창동, 그 다음에 복합시설인 서울 아레나 등도 조성을 한다. 이미 부지가 다 마련되어 있고 이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까 살펴보기로 했던 바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내에 건설되는 대규모 광장, 소공원, 투시도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부러웠습니다. 부러워. 자, 서울 동북권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낙후된 베드타운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 중심지가 될 수가 있다. 그 이유로는 바로 10여 개 대학이 주변에 위치해 있고 홍릉 일대에 바로 바이오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창동 상계 중심구역에 GTX라는 광역교통망이 건설이 될 예정이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창동 상계 지역, 여기가 창동역, 바로 여기가 노원역이죠. 대학 연구소와 연계해서 경제 거점으로 육성을 한다. 대학교가 많이 있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스마트 진단 의료기기,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이 지역에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호선, 4호선, 노원역, 4호선, 7호선 여기 보면은 아까 보셨지만 이 지역 일대가 1호선 GTX, 7호선 4호선
이렇게 다양한 철도가 지나다 보니까 서울 전역에서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수 있겠죠. 자, 서울시는 그동안 창동 3개 도시생활 활성화 계획 2017년에 마련했는데 이 지역의 경제 기반을 확충해서 신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들어서는 게 바로 시트큐브 창동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아레나죠. 대표적인 시설이죠. 자, 시트큐브 창동은 지하 7층, 지상 49층, 어마어마한 고층이네요. 연면적 14만 제곱미터로 지어지는 대규모 시설이다. 창업 지원 공간과 사무실, 레지던스, 서점, 공연시설,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고 2023년 5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내일 모레네요. 그 다음에 서울 아레나는 대지 5만 제곱미터에 들어서는 17만 제곱미터고 문화시설이나 공연시설이나 봅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공연계가 지금 현재 타격을 받고 있는데 2022년 착공해서 2025년 상반기에 준공을 한다. 자,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서노원 본부장님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부지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다 보니까 모범적으로 개발이 되겠네요.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 시트큐브 창동과 관련해서는요, 이 조감도가 이겁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명칭 공모도 서울시가 했습니다. 명칭 공모. 창동 및 문화산업단지의 빌딩명을 정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시아트플렉스, 컬처원 창동, 시트큐브 창동, 창동 컬처 포스트,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가장 투표를 많이 얻어서 시트큐브 창동으로 결정이 됐다. 조감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고층이죠. 49층으로 짓고 있는 그런 빌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동 서울 아레나 문화 공연 시설은 2024년에 개장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조감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중랑천이 흐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투기 어린이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여기가 바로 창동역이고 여기가 노원역이고 여기가 중랑천이죠. 그리고 이 창동 신경제중심지는 이렇게 개발하죠.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 이 창동역보다 노원역 주변이 훨씬 더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여기 9억 7억 대고 아무래도 학원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공부를 해볼 곳은 바로 창동역이니까 창동역 주변 아파트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번 출구, 1번 출구. 주로 시설, 문화시설, 공연시설, 창업시설은 1번 출구 밖에 쪽, 이쪽이죠. 이쪽에 주로 건설을 할 것 같고요. 2번 출구 지역은 아파트가 주로 건설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주거지역으로 아마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창동 대림 아파트는 좀 세대수가 좀 적네요. 약 30평형대가 9억 정도 되고요. 바로 여기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창동 동화 그린 아파트 450세대 정도 되고 약 7억 정도, 80제곱미터가 호가가 약 7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 상하 2차 아파트가 약 64제곱미터, 방 하나짜리, 방 2개짜리인 것 같은데요. 약 4억 5천 정도의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창동역 2번 출구입니다. 2번 출구. 창동역과 붙어있는 창동 대림아파트 한번 가볼까요? 자, 창동 대림아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동역 2번 출구에서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가다 보면 바로 여기 아파트가 보이죠? 아파트가 보이는데 바로 창동 대림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동 대림아파트. 초역세권 아파트죠. 현재 30평형대는 9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뒤로 돌면 여기가 바로 창동역이죠. 거의 한 100m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창동역이죠. 어이구. 자, 돈 있으신 분들은요, 창동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창동 대림 아파트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신가요?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창동역 주변 개발, 바로 창동 신경제중심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서울시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현 주소, 현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정신이 없었죠?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